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민원 처리반 3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또 4월이 찾아옵니다. 여의도의 벚꽃축제도 곧 또 4월쯤에 시작이 될 텐데 4월이 되면 내 계좌에도 좀 꽃이 필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 나스닥 지수는 어제자를 기점으로 해서 올 초 고점 대비 10% 하락한 조정장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 선물시장 지수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브렌트유 5월 선물이 110달러를 다시 돌파하면서 유가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비트랑 이더까지 좀 줄줄이 떨어지면서 2주 만에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확인되고 있네요. 다음 주에 우리 증시 또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리스키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계획적인 준비가 오늘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시간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피랑 코스닥 개파락한 채 출발했던 오늘 시장인데요. 특히 터보컨트 그리고 중동 사태가 함께 점쳐지면서 주가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반도체주의 낙폭이 심화되면서 코스피 장중 4%까지 빠지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투심 다시 한번 회복되면서 저가 매수 들어왔고요. 꽤 낙폭을 많이 만회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의 투심이 회복되면서 하방 지지력이 상당했죠. 결국 양전한 채 상승 마감한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물은 출회됐는데요. 개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를 보여줬는데 외국인의 팔자 계속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요즘 살짝 불안불안하다 하긴 했는데 49%대가 다시 한번 깨지면서 1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연구원은 오히려 이게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만도 하다.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요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뷰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함께 보면요. 외국인의 팔자세 역시나 지속되면서 코스피와 동일한 포지션이 연출됐는데 지금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환율,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기에 더욱더 부담스러운 진입장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4월에 저희가 지켜봐야 할 섹터, 오늘 좀 바이오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2차 전지도 괜찮았고 바이오 쪽도 괜찮았고 특히 코스닥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삼천당 제약은 오늘 눌린 채 마감을 했지만 그 외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HLB라든지 여러 바이오주가 오늘 굉장한 추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뭐 암젠 솔루션도 있고요. 특히 이제 동국제약도 오늘 8% 넘게 오른 채 마감을 해줬었는데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이루어질 미국의 암학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K-바이오텍 쪽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가 3월 마지막 주 앞두고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새로운 투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5일의 시초가 공략주 월요일장 대비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두 위원으로부터 오늘 바이오 받아볼 텐데요. 고강현 위원의 셀바스 헬스케어 그리고 이재석 위원의 한올 바이오파마 각각 올라와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은 3현 가져와 주셨네요. 방산 쪽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뭐 나프타 수급 관련해서 연일 올라가다가 오늘은 좀 눌린 채 마감을 해줬거든요. 월요일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란과 관련한 뉴스는 주말 사이에도 계속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최명정 위원의 삼양 패키징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결선 위원 오늘 성일 하이텍 가져와 주셨는데요. 여러 증권가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가 볼만하다라는 이야기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성일 하이텍까지 함께 보면서 오늘의 전화 연결 누구와 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받아봤었던 시초가 공략주들의 일일 수익률입니다. 에코프로 H의 15%까지 급등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오늘의 전화 연결은 이재석 위원으로부터 좀 받아볼까 하고요. 어제 있었던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 굉장한 추력 계속 이어가면서 상승하는 분위기 아주 긍정적입니다.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 전화 연결 통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미래에셋 벤처 투자 관련해서 다음 주 시장 정리 좀 어떻게 준비를 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예,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어제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특징적인 투자 포인트는 일단 우선적으로 정책 수혜가 가장 크다는 거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회사 이름 똑같이 이제 벤처 투자 회사인데요. 특히 이제 원래 이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민주당의 코스닥 3,000포인트 달성 정책과 같이 이제 정책 수혜가 가장 큰데요.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따르는 또 벤처 시장의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요, 리벨리온 관련 테마가 형성이 돼서 특히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약 한 15% 이상. 원래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투자 자금 회수 모멘텀이 본격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에 걸쳐가지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투자한 대형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IPO가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몰로코, 이 회사는 AI 에드테크인데요. 올해에 미국 나스닥 상장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벨리온, 원래 국내 상장 목표인데요. 오늘 특히 이제 리벨리온 관련해서 오늘 테마가 형성되었죠. 이 리벨리온은 AI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기업 가치가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상장이 되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원래 또한 헤이딜러도 원래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상장 시 아마 또 큰 수혜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원래 좀 길게 보시면 원래 코스닥의 약 한 2,000포인트 정도 예상합니다. 원래 제가 판단할 때는 올 연말까지 코스닥이 한 2,000포인트 갈 것 같은데 가장 큰 수혜주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장기적으로 보기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받아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올 바이오파마 주목해 주셨어요, 위원님. 한올 바이오파마 월요일에 좀 어떤 식으로 가져가 볼까요? 예,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 차트를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는 대웅제약 계열 회사입니다. 이제 혁신 신약 개발 전문 회사죠. 주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은 꼭 알아야 될 게 바토클리맙이라는 HL161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 항체 신약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이뮤노반트와 글로벌 임상을 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HL192라는 하나가 있는데요. 파킨슨병 치료제인데요. 임상 1상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임상을 또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다른 파이프라인은 HL036인데요. 요거는 이제 대웅제약하고 모회사인 대웅제약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냐 그러면 안구거점 치료제인데요. 원래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 기업들은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죠. 바이오 기업들이.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바이오 기업과는 달리 한올 바이오파마는 내년도에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147억 정도 됩니다. 특히 이제 원래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바이오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좀 큰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십자형 도지가 나와서 적절하게 전고점, 여기 나오는 전고점의 돌파를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봉을 또 보게 되면 역시 약 한 4주 정도의 조정이 나온 요 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왔다는 점에서 한올 바이오파마는 다음 주에도 약간의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계속적인 상승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월봉을 보면요, 계속 볼리저 밴드를 타고 올라간 급등 패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장기 조정은 있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내일은 오늘 아마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일 시초가가 좀 빠진다면 약 한 59,000원 정도 만약에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 해봄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59,000원 라인대 혹시나 떨어질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식민원 처리반 통해서 3월 좀 정리를 해보면서 4월까지 함께 정조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연결 다 가능하고요.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라이브로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주식민원 처리반 바로 본격적으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가 3월에 정말 마지막 금요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가 되면 벌써 또 4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의 시작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이야기도 받아보면서 다양한 준비들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충성 의원과 그리고 이용준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예보 바로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김충성 의원님께 좀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시장이 일단은 4월 준비를 앞두면서 조금 더 다양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용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4월 시장 예보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는 좀 급등이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3월 달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저는 매일 수익 낼 수 있는 장세는 있었는데 지수 자체가 하락이 나오니까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은 벤처 캐피탈 즉 국민성장 펀드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오늘 이미 이제 흐름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 체크하시면 좋은데 가장 큰 키워드가 한국 정부가 리벨리온이라는 곳에 2,500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게 바로 국민성장 펀드를 통한 직접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슈를 조금 더 보면 자국산 첨단 반도체 기업 육성을 통한 그 정책의 일환이고 즉 말씀드리면 정책주의자 국민성장펀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정부 주도 사업이고요. 그리고 K-엔비디아 구상을 통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수가 또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주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지수는 저는 소폭이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다음 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심에는 국민성장펀드의 벤처 캐피탈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두 종목 말씀드릴 텐데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SV 인베스트먼트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공략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걸 오늘 상따를 했다기보다도 내일, 즉 말씀 월요일 날 갭상승을 하면 갭상승하는 대로 지지라인이 생기는 거고요. 갭하락하면 눌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제가 굉장히 즐겨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SV 인베스트먼트를 대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캡스톤 파스타스 똑같은 벤처 캐피탈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상한가를 막판에 들어갔어요. 오후에 들어간 상한가이기 때문에 다소 약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에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략은 오늘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월요일 날 이 종목이나 SVN 둘 중에 흐름을 보고 지지라인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좋을 거다 생각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오늘부터 나프타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나프타가 이제 그 수급이 차질이 생기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또 이 악재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이 확산되면서 매일 뉴스에 나오죠. 매일 뉴스에 그 쓰레기 봉투도 없다고 하고 뭐 플라스틱도 없다고 하고 다 그러기 때문에 나프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는 탈플라스틱 관련주 흐름도 다음 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와 오늘 또 급등이 나와서 좋은 대응을 하셨을 거지만 혹시라도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벤처 캐피탈 관련주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탈플라스틱 관련주 두 종목의 섹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국내 공급 물량의 약 54%, 반 이상을 수입을 하는데 그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국내 물량의 소화가 쉽지
쉽지 않은데 뉴스를 보니까 국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이 불안감이라든지 공포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나프타 관련 수혜를 받는 탈플라스틱 관련주 보시면 좋은데 아마 오늘 27일인데 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통제를 정부에서 긴급 실시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도 준비를 하면 좋은 거니까 이 전쟁이 얼마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트럼프가 종전할 수도 없는 거고 이란이 종전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은데 관련주로는 두 종목 말씀드리는데 에코플라스틱 한번 다음 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급등이 나와서 어제 종가 베팅을 했다면 오늘 고가가 20% 넘게 올랐거든요. 차트적으로 보면 윗골이 음봉이긴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 분봉상 타점이 나오는데 종가 베팅을 하신 분이라면 분봉상 이렇게 높은 수익을 바로 볼 수 있는 종목인데 많이 밀렸죠. 하지만 저는 이런 섹터, 이런 재료들은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에코플라스틱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세린비엔지라는 종목이 대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린비엔지는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다 밀리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 제외하지 마시고 종가 베팅 하신 분이라면 바로 상한가를 찍어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물량의 소화일 수도 있고 주말에 또 어떤 기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나프타의 탈플라스틱 관련주 급등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벤처 캐피탈주는 다음 주 월요일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런 종목들의 흐름 대응도 잘 해보시면 다음 주 지수가 하락하던 상승하던 매일 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상한가 간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나프타, 요즘 종량제 봉투까지 사재기를 한다고 하는데 탈플라스틱 쪽 섹터 다음 주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김충성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충성 이거 안 하면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누가요? 서운하신 분 있나요? 자, 다음 주 시장 예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디테일하게는 우리 이영준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섹터와 종목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러프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보다는 나은 시장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이번 주보다는 낫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어제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했단 말이죠. 네. 공개 방송을 하면 화면 한 켠에 지수 차트를 딱 띄워놔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시장이 별로였죠. 오늘도 사실 네. 좀 힘들었어요. 어제 지수는 종가가 저가였으니 말 다 했죠. 보통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띄워놓는 것이 아니라 블랙핑크 지수를 사실 띄워놨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별로였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그나마 좀 나은 이런 하루였었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는 딱히 별 말씀 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중동 쪽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란 때문인지 트럼프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또 여전히 또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 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것 말씀을 드려보겠고, 다만 이제 먼저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주는 그래도 더 맞을 게 있을까 좀 싶기도 해요. 물론 맞으면 아프긴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다음 주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시장 또 시장 변동성이 워낙에 좀 확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응 난이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 단타합니다. 단타를 합니다만은 단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좀 무관하게 그런 기회가 좀 많단 말이죠. 근데 단타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도 시장 변동성이 원체 확대되다 보니까 대응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 말은 난이도가 그만큼 높아진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저의 입장, 전문가인 저도 살짝 까다롭다라고 느끼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또 까다로울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시장에 이런 상황에서의 돌파구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시장은 또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장중에 보면은 실시간으로 수많은 이슈들을 접해요. 그런 이슈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이슈들이 가리키는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해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른다? 네, 반은 먹고 들어갈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매수한 이슈가 가리키는 섹터에서 또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샀으면 팔아주는. 그러니까는 좀 배틀을 좀 짧게 쥐어야겠죠. 네,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2월 마지막 거래일만 해도 3월 시작에도 이 온기를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기대가 됐는데 또 3월에 막상 들어오니까 사이드카가 한 달 동안 7번이나 발동될 정도로 참 쉽지 않은 장세가 계속됐습니다. 다음 주는 4월이니까 지금보다는 악재 선반영 됐다고 봐야겠지. 좀 긍정적인 뷰를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주식민원 처리반 여러분 어서 오시고요. 본격적인 출발 한번 해볼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전화 상담부터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고민돼서 가져오셨을까요? 현대위하여 아, 현대위아요. 혹시 목표가랑 비중 알 수 있을까요? 10만 5천 원에 10%입니다. 아, 10만 5천 원에서 매수를 하셨군요. 현대위아가 네.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매수가가 조금 더 높아서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중 네. 10%라고 합니다. 이용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현대위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이제 매수가가 좀 높은 거는 단점이긴 하지만 비중이 네. 10% 정도 되니까 다음 주에 지수가 조금 좋아지면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차트 보고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차트만 보는 거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재무나 지금 실적이나 재료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재무제표를 방금 확인했더니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성장을 하고 있어요.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 이렇게 좀 곧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락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횡보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은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3월 내내 급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시장보다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 여기서 이제 아랫꼬리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랫꼬리 양봉이라든지 양봉 또는 도지 캔들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대위아의 지금 그 재료들은 굉장히 좋은데 현대차, 기아, GM 쪽에 글로벌 자동차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현대위아 또한 로봇 사업 확장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지만 잘 받으면 전고점 돌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로봇 사업뿐만 아니라 현대위아가 자동차 부품인데 K2 전차하고 K9 자주포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방산도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핫한 방산, 로봇의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증권사 목표가를 봤더니 시청자님 10만 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유한타는 14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양봉이 나오면 추가 매수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추매를 안 하시더라도 본인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거니까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시장보다 훨씬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횡보를 하면서 현재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 가지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바로 다음 무료 방송 관련해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준 의원님, 가면 어떤 방송 좀 우선 지금 이제 시장 하락한다고 맨날 생각하시고 투심이 많이 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장도 매일 상한가가 또 나오고 급등 종목이 나오잖아요. 시장의 중심에 되는 섹터의 종목을 공략하면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지만 수익 보는 사람은 분명히 있고 수익 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 다 힘드시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3종목 정도로 그냥 종목명과 제가 보는 비율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방송 끝나고 바로 시작할 거니까요. 준비하셨다가 이따 공개 방송 시작하면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또 공개 방송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좀 궁금하셨을까요?
네, 에코프로비엔.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네요. 매수가랑 비중 알 수 있을까요? 네, 22만 8,500원, 68%. 아, 22만 8,500원. 일단 살짝 부담스러운 자리였을 네네. 것 같아요. 비중도 68%라서 상당히 이거 많은. 몇 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꽤 길게 가지고 계셨다고 네, 합니다. 저번에 26만 원 했을 때 제가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안 팔았어요. 네, 이거 김충성 위원님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최근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수급받는 느낌도 있는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중장기 투자하세요? 아니, 그냥 어떻게 이게 좀 비싸게 사가지고 이렇게 이거 그나마 계속 이렇게 더 사가지고 가격을 낮춰놓은 거예요. 몇 년 네네. 동안. 네. 사실 저는 단기 그 성향의 그 전문가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대응하는 것을 먼저 저는 권해드립니다. 요즘 왜냐하면은 요즘 시장 아시잖아요. 중동 쪽 문제 네네. 때문에 오래 들고 있으면 좀 불리해요. 아,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다른 섹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동 이슈와 맞물려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2차 전지 종목들은 최근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아마도 시장이 정상화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 에코프로 비엠을 포함해서 그 2차 전지 쪽이 좀 시장 중심으로 좀 자리매김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23만 원 조금 못 되세요. 비중도 68%로 좀 많으시단 말이죠. 네네. 일단 차트를 통해서 일단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2차 전지 쪽은 상당히 뭐 공급 과잉, 뭐 수요 둔화, 뭐 캐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안 좋은 시기를 거쳐왔습니다만은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완만하게나마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지금 보시면은 딱 추세적인 그런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장 때문에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7만 원 구간은 강한 지지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비중이 많은데 네. 혹시라도 시장 때문에 밀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인 17만 원, 18만 원 요 정도 구간까지 온다면 오히려 저는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 아, 네. 네네. 17만 원, 17, 18만 원 구간 일단 기억하시고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좀 놔두면은 일단 그래도 목표가까지는 목표가가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그냥 간다고 보입니다. 네. 추세적인 거는 악재 이 종목 자체에 악재가 없다면은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추세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놔둬도 못해도 매수가까지는 올 텐데 네.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차라리 밑에서 물을 타서 평균 단가를 낮춰 놓으면은 맞춰놓은. 네 차라리 23만 원 근처까지만 와도 네. 무사 탈출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얻고 매도 가능하시겠죠? 아,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일단은 상황상 네. 매수하신 그 가격이 일단 목표가로 설정을 하세요. 아, 네, 그럼 밑에서 17, 18만 원 구간은 차라리 물을 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17만 원에서 18만 원 구간대 좀 같이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문자 연결도 좀 받아볼게요. 이용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 급등했었던 종목이에요. 파이버프로요. 근데 네. 매수가가 22,300원입니다. 살짝 높거든요. 근데 비중 20%라고 지금 전달 받았어요. 네네네. 비중이 20%면 그래도 고민이 충분히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하지만 모멘텀 여전히 그렇죠. 매력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저도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기사를 봤더니 지수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종목이 이 5G밖에 없다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프로뿐만 아니라 뭐 우리넷, 연일 상한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의 매수가가 다소 좀 높은 것 같긴 하지만 저 또한 잘 공략하고 잘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아마 상한가 간 다음 날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하지 않으셨나. 제가 이제 항상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장중 매수만 하지 않아도 주식으로 그렇게 손해볼 일은 없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종가 베팅과 오전 단타만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장중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물려요. 그나마 그래도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5프로는 지수가 무너져도 솟아나는 섹터인 5G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이시는 것처럼 5일선에서 아래꼬리를 달려줬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 위로는 월요일날 위로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5프로 물론 좋은데 혹시라도 5G 관련주 하려면
프로는 5G의 1등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할 거면 5G 중에 1등주를 찾아서 하시는 게 좋다 생각되는 거고, 그렇지만 저는 다음 주에 벤처 캐피탈하고 나프타 관련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광통신 쪽, 5G 쪽, 이쪽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셨으니까요. 파이버 프로도 조금 더 긍정적인 뷰로 끌고 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충성 의원님께 문자 연결 부탁드릴게요. 현대차예요. 뭐 현대차 국민 대표주라고도 좀 볼 수 있겠죠. 3월 들어서 좀 힘들었었는데 58만 5천 원이 매수가로 잡힙니다. 비중이 30%꽤 적지 않은 규모거든요. 분석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4월에는 60만 원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중동 문제가 이게 계속 진행형이라서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한다라면은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냥 걱정 않고 그냥 쭉 갖고 가시는 거 어떨까.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에 따라서 전략은 물론 이제 달리될 텐데 차트 통해서 바로 보실게요. 사실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단은 딱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단이 바로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지를 나타내는 구간이란 말이죠. 또 지금 주가는 구하지 근접되고 또 수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니까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가 매수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봐요. 뭐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뭐 유럽 쪽 호주 뭐 전기차 판매 이런 증가 이런 부분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단 말이죠. 다만 이제 중동 리스크를 좀 감안해야 된다. 일단 구간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은 일단 추가 매수 가능 영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58만 5천 원 매수하신 가격이 한 이 정도인데 좀 높아요. 네, 그러니까는 마냥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이라면은 매수가까지 오겠죠. 하지만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차라리 저는 추가 매수가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인 것이고, 그런데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만약에 낮춰놓을 수 있다면 또 매수하신 자리들이 저항이 있었던 자리들이기 때문에 좀 넓게 잡는다면 그래도 60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다음 주가 되면 좋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간에 지금 현재적으로서는 목표는 60만 원이다. 네.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나쁘지 않다. 60만 원 목표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자 연결 이용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ST큐브고요. 매수가가 16,000원. 그래도 지금 수익을 네, 내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이 20%인데 오늘 최고점이 2만 원으로 찍히고 있거든요. 네, 네, 네. ST큐브 여기서 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차트만 보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신고가 종목들이 사실은 재료가 붙고 일정이 남아있으면 더 올라가는 건 아주 단순한 주식을 보는 심플한 관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000원을 매수했는데 지금 2만 원을 찍어주었잖아요. 게다가 정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4월에 AACR 그 면역 항암제 2건 발표한다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4월 까지 안 보시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차트만 보면 그렇게 됐는데, ST큐브를 봤더니 환기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시를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매매 정지가 되거나 뭐 투자 경고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나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장중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고 물릴 종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제가 물린다는 거는 재무나 이런 게 이상이 없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ST큐브 기업 계획을 봤더니 5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거든요. 이제 3월이면 물론 감사보고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더 확인하셨겠지만, 저는 조금 이런 것들은 감사보고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좀 조심하는 게 어떨까 싶기 때문에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 월요일날 장 시작하면 상승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적절한 구간에서 매도하시고 현금 챙기시는 게 마음 편한 매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월요일 일단 기대가 되는 예쁜 차트 그려가고 있는데, 월요일에 만약에 더 추가적인 수익이 난다면 거기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참여를 통해서 좀 이어가 볼게요. 김충성 의원님, 이거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노코입니다. 이 매수가는 34,000원, 비중은 30% 적지 않죠. 근데 5년 만에 수익권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얼마나 긴 기다림이었습니까? 여기서 팔아야 하나 고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게 5년 동안 기다린 거에 비해서 좋은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속해져 있는 섹터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핫한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꺾여버리면은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것은 그냥 한번 덜어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실적도 뭐 호실적 괜찮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또 매도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5년 동안 기다려서 그냥 본전하려고 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종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일단은 흐름을 보시면은 추세를 타고 있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요 또 저항대예요. 바로 이런 자리들 저항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디 가격으로 치면 또 35,000원 내외가 딱 그 가격은 아니겠죠. 내외가 더 저항이기 때문에 좀 비중이라도, 그러니까 모두 매도하기가 좀 아쉽다 하면은 비중이라도 좀 대폭 좀 축소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오랫동안 기다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손실 없이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말씀까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재놓고 5년의 기다림이라고 하기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수익권 나온 만큼 좀 마음의 짐과 함께 덜어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주식민원 처리반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오늘 참여 아쉬운 분들께서는 다음 주에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전략 들으러 또 떠나볼게요. 네, 다음 주 그리고 또 4월을 향해 저희는 정조준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이용준 위원님께 좀 이야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다양한 종목들 항상 저희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용준 위원님의 관심주 중에 SK 오션플랜트가 네네네. 있었던 걸로 네네네. 지금 확인이 맞습니다. 됐거든요. 네네. 그 전에 저희가 두 종목이 있었네요. 네, RFHIC부터 맞습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이 종목 최근에 또 다시 한번 급등을 맞아요, 보여주고 맞아요. 네. 왠지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기도 하는 그렇습니다.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리뷰 다시 받아보고 네. 싶어요. 지금 두 종목 제가 AS 말씀드릴 텐데 RFHIC하고 SK 오션플랜트예요.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방송을 하고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가의 가장 좋은 종목이라 하면 오늘 말하고 내일 올라가는 종목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FHIC는 지금도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 대응하시고 수익 보신 분도 너무 축하드리는 일이지만 지금도 흐름이 좋다. 즉 말씀드리면 좋은 종목만 방송에서 안내해드리고 49%나 올랐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바로 그 다음날 그 상한가에 준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98,500원을 찍고 지금도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RFHIC 혹시라도 지금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기사를 봤더니 목표가를 10만 원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증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레이션 추가 공급 계약이 이슈도 있으니까 제 입에서 말씀드린 RFHIC 수익 보신 분들 하루 만에 수익 보신 분 축하드리지만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SK 오션플랜트도 제가 말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상승이 나왔어요. 보는 게 이날이 방송일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 봉이 아마 18% 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매도하신 분도 수익이겠지만 지금도 흐름이 우상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바로바로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대응을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증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오늘 말하고 내일 올라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SK 오션플랜트는 지금 단기 과열에 걸려있기 때문에 3월 31일 날 종료됩니다. 지금도 흐름이 좋다는 거는 단기 과열 풀리는 그날 4월 1일 날 급등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추가적으로 대응을 할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상 풍력에 대한 이슈가 있고 지금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에 대한 이슈가 강하거든요. 물론 풍력이 우리가 기존에 썼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중심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하고 내일 올라간 바로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FHIC도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다음 주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뷰를 받아봤고요. SK 오션플랜트도 일단 4월 2일에 좀 저희가 집중해볼 만한 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다음 주까지도 SK 오션플랜트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성 위원님께 이제는 종목 리뷰 또 받아볼게요. 파이버프로 김충성 위원님, 파이버프로 저희 굉장한 수익 같이 끌고 갔어요. 그러면 이 종목 저희가 앞서서 AS도 같이 받아봤었는데 계속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앞서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AS가 아니죠. 뭐 상담 네, 상담에서 드렸는데 긍정적인 뷰를 주셔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든지 매수가예요. 매수가에 따라서 전략은 좀 달리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시장 중심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주가 레벨업되어 있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매수가가 저 위라면은 이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죠.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일단 이 종목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런 시점이었어요. 아시죠? 3월 초 양시장 뭐 20%씩 막 밀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와 동조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빠른 복원력 나타냈고 또 시장이 또 뒤숭숭하니 이런 눌림도 있었고 그런데 한 이번 주에 상한가까지도 도달합니다. 상한가 되면서 오히려 레벨업이 이루어졌어요. 박스권을 좀 뚫어버리면서 레벨업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더 간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격이 2만 원이었어요. 뭐 이 상한가를 나타내면서 일단 목표 주가를 넘었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절반 말씀드릴까요? 덜라고. 그렇죠. 네, 목표 주가를 넘으면은 항상 절반을 좀 덜어내자, 챙겨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비중을,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적인 측면에서 익절가를 설정하면서 좀 대응해 가자라는 말씀인데, 일단 지금 이제는 저 21,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장대 양봉의 한 중간 정도의 선이 되겠죠. 중간 정도의 가격이 어찌 보면은 한 19,000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애초 목표가였던 2만 원 정도를 딱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 원을 딱 잡고 그 위에서는 보유.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 더 올려잡으면 되니까. 만약 그걸 깨뜨리면 추가적인 비중 축소라든지 네, 매도 전략으로 하고 나중에 또 더 좋은 자리 주면 그때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전략은 어떠실지 한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2만 원 익절가로 잡고 그 위에서의 뭐 고가 노리는 우리 수익을 즐겨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저희 알지노믹스 좀 더 받아가 볼게요. 진짜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어제 최고점 기준이 저희 목표가 바로 직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다음 주에는 왠지 목표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올라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정말 야금야금 이렇게 예. 오르고 있어요. 뭐 변동성이 좀 확대된 시장임을 감안하면 정말 안정적인 종목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무거운 종목이 정말 이런 모습들을 지금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좀 오일선을 타고 있죠. 뭐 어제의 그 탄력 제시드렸던 목표가를 아직 달성을 못했어요. 달성하면은 역시나 비중은 좀 덜어내자, 뭐 챙길 거 챙기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좀 오일선을 이쁘게 타고 있으니까 오일선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일선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같이 들어봤고요.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 만큼 다음 주에도 계속 우상향 추세 그려갈 수 있을지 저희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희는 또 월요일에 종목들 한번 집중을 해봐야겠죠. 바로 월요일엔 이 종목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용준 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미래에셋 벤처투자, 네. 저희가 앞서서도 좀 이 종목들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스페이스 X 쪽에 대한 기대감, 다음 주에도 굉장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실까요? 스페이스 X는 사실은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재료이고 제가 미래에셋 벤처투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이슈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벤처 캐피탈에 대한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국민 성장 펀드의 그 이슈로 말씀드리는데 리벨리온 투자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이나 저와 함께하는 분들께 제가 재료는 가장 좋은 재료는 신선한 재료다. 처음 나온 재료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리벨리온에 대한 이슈,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X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보시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호재도 있지만 리벨리온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고가 종목을 거의 다 공략을 종가 베팅을 하고요. 장중 매매는 하지 않아요. 종가 베팅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수는 이렇게 맨날 빠지고 있잖아요. 맨날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고 신고가에서 50일 신고가를 나왔고 오늘 33,050원을 찍어주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스페이스 X 이슈가 이렇게 강한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스페이스 X의 이슈도 있겠지만 리벨리온에 대한 벤처 캐피탈에 대한 이슈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시면 좋은데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이 국민성장펀드의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도 받는 거고 그리고 그룹 계열사들이 리벨리온에 투자를 참여했고 게다가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스페이스 X의 IPO는 6월로 다가오고 있고 이미 기업 공개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 벤처투자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스페이스 X에 약 총 4천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때 비해서 지금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가치가 10배 정도 상승했다 하더라고요. 4천억 10배면 4조인가요? 물론 그 가치는 모르겠지만 좋은 흐름이 있으니까 미래에서 벤처 투자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가격 전략은 월요일 날 시초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목표가는 신고가를 넣으면 4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는 한 번도 여기서 말하는 종목이 손절한 종목은 없지만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리벨리온, 스페이스X 두 개 호조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오늘 다음 주 시장 예보 여쭤봤을 때 이용준 위원님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탈플라스틱 쪽에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뷰로 이제 SV 인베스트먼트 상한가 같잖아요. 따라해서 이제 미래 에셋 벤처 투자 같이 좀 보자라는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월요일 종목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머티 지금 거래량 4거래일 동안 빵빵빵빵 터져줬고 양봉도 같이 그려가고 있어요. 월요일에 주목하시는 이유는요? 일단 에코프로 형제 아니겠습니까? 형제라서. 그게 아니라 사실 1월 한 후반 정도에 해서 에코프로를 우리 방송에서 또 추천을 좀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오르기 직전에 말씀을 드리고 거의 한 100% 정도 상승률을 나타냈었죠. 뭐 좀 그렇게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선정을 해봤고요. 사실 앞서 에코프로 BM을 상담을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 이런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쪽 섹터 종목들은 왠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딛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도 시장이 정상화되면 다시 시장 중심에 있을 섹터 또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하에 이쪽에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바로 보실게요. 일단 최근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괜찮아요. 뭐 이런 지금 단기간에 뭐 거래도 많이 실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괜찮은 뭐 우상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수급적인 부분들도 보자니 외국인 기관 메이저로 하여금 러브콜을 좀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바닥권입니다. 뭐 바닥에서 외국인의 매수, 뭐 신뢰도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려봐야 많이 안 물린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바닥권 탈피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 없다. 부담 없는 자리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매수 가격은 뭐 시초가가 되겠죠.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유리하시게끔 눌림을 이용해서 음봉을 공략한다는 전략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6만 원 정도 설정하고 위든 아래든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서 계속 AS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비엠과의 형제지간인 만큼 또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월요일에 주목하는 이유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네. 오늘 11시에 무료 방송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네네네. 코스피 야간 선물 쉽지 않아요. 월요일 네. 어떻게 좀 저희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 야간 선물도 쉽지 않고 항상 쉽지 않죠, 시장은. 네. 근데 수익 나는 것도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은 어차피 주도 섹터가 있고 당일에 이끄는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대응하시면 되는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3종목 정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까 해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공개하는 것들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공개 방송에 말씀드리는 거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공개 방송은 정말 놓치지 마시고 내가 이 하락장에 매일 손해고 계좌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만 공략하셔도 월요일 바로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고 오늘 공개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의 마지막 금요일 주식민원 처리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주식민원 처리반 계속 됩니다. 일단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요. 주식민원 처리반 검색하시면서 내려보시면 이용준 위원님의 사진 나옵니다.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바로 시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민원 처리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적중 대박 예감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